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깍 모나리자가 떠오르죠. 근데 있잖아요. 그건 사실 어마어마한 빙산의 진짜 작은 일각에 불과해요. 1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머릿속은 이미 500년 뒤의 미래를 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그 끝을 모르던 호기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릴 때 레오나르도가 직접 남긴 이 말 한마디에 사실 모든 힌트가 담겨 있어요. 두려움, 그리고 욕망. 서로 절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감정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평생 동안 그의 심장을 뛰게 한 강력한 엔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든 비밀의 단서들을 하나씩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의 천재성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진짜 놀랍게도 그가 가졌던 게 아니라 가지지 못했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정식교육이라는 족쇄로부터의 자유 말이에요. 사생아라는 신분 때문에 그는 대학에도 못 가고 아버지의 직업도 물려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덕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연이죠. 한번 보세요. 그 시절 다른 아이들이 낡고 두꺼운 책상에 앉아서 어려운 라틴어 경전을 외우고 있을 때 레오나르도는 살아 숨쉬는 들판에서 신이 만든 작품들을 직접 읽고 있었던 거예요. 새가 어떻게 나는지, 강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꽃잎은 어떤 모양인지 세상 모든 게 그의 교과서였던 거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학교를 졸업한 그는 14살에 피렌체 최고의 공방으로 갑니다. 근데 이곳은 그냥 그림만 그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술, 과학, 공학이 막 용광로처럼 들끓는 당대 최고의 혁신센터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밀라노에서 그의 잠재력은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30살의 레오나르도가 밀라노 공작한테 자기소개서를 보내거든요. 보통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설계할 수 있고 적의 성벽을 부수는 무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화가로서의 재능은요. 편지 맨 끝에 그리고 그림도 좀 그립니다 하고 덧붙인 보너스 같은 거였죠.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너희 중 하나가 날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로 그 찰나, 그 순간 12명 제자들의 영혼을 뒤흔든 충격과 의심, 그 배신감을 한 장의 벽에 영원히 박제하라. 이게 그의 미션이었어요. 그는 이 심리 드라마를 마치 과학자처럼 해부했어요. 배신자 유다를 어둠 속에 숨기는 대신 다른 제자들 사이 환한 빛 아래로 끌어냈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짓, 눈빛, 자세 하나하나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려내면서 소리 없는 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그림이 아니라 멈춰버린 시간 속에 담긴 인간 감정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실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 불평하는 후원자에게 그가 남긴 이 말.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진짜 혁신은 막 바쁘게 움직이는 손이 아니라 골똘히 생각하는 머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태어난다는 걸요. 밀라노에서 예술과 공학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는 이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과 자연, 아니 이 우주 전체를 꿰뚫는 어떤 보편적인 설계도, 일종의 코드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 코드를 찾기 위해서 그는 당시 사회가 가장 무서워하던 금기를 깨버립니다. 무려 39가 넘는 시신을 밤마다 몰래 해부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냉장 기술은커녕 소독이란 개념도 없던 시대였어요. 그 끔찍한 냄새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쓴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는 사람 몸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건 그냥 캔버스에 물감 칠하는 기술자일 뿐이라고 믿었어요. 진짜 예술은 진실을 그리는 거고 그 진실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의 모든 해부학 연구는 이 위대한 그림,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으로 완성됩니다. 이건 그냥 인체 비례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의 철학적 선언문 같은 겁니다. 보세요. 인간의 몸은 완벽한 원과 정사각형 안에 딱 들어맞습니다. 즉, 인간은 그냥 혼돈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그대로 품고 있는 작은 우주, 즉 소우주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인체 코드를 해독한 그의 눈은 이제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풀려고 시장에서 새를 사다가 풀어주면서 날갯짓을 몇 시간이고 관찰했대요.
새의 뼈와 근육을 해부해서 기계 날개를 설계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인간도 이 우주적 질서의 일부라면 날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관찰, 모든 연구, 모든 철학이 한 여인의 미소 속으로 전부 녹아 들어갑니다. 모나리자는 그냥 초상화가 아니에요. 그는 사물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대기의 효과를 표현하려고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발명했고 무려 30겹이 넘는 얇은 유약을 덧칠해서 진짜 살아있는 피부 같은 깊이감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인간과 자연이 빛과 공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그의 최종 논문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우리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그는 그토록 많은 걸 미완성으로 남겼을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미완성이야말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의 증거였다는 걸요. 레오나르도한테 중요한 건 완성이라는 종착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 진짜 보상은 발견이라는 여행, 그 과정 자체였거든요. 머릿속에서 지적인 호기심이 해결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 버렸던 거죠. 말년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프랑스 국왕의 초대를 받아서 아주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붓을 놓은 뒤에도 그의 손에는 항상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죽음이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대 옆 물병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평생을 탐구했던 인류 최고의 지성은 마지막 순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신과 인류에게 죄를 지었다. 내 작품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스스로에게 던졌던 이 끝없는 불만족이야말로 그의 천재성을 만든 마지막 조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짜 걸작은 모나리자도 최후의 만찬도 아니에요. 그의 진짜 걸작은 세상 모든 것에 왜?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 평생을 바쳤던 끊임없는 탐구라는 태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위대한 유산은 500년 전 박물관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죠. 오늘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뭔가요? 그게 커피잔에 비친 빛이든 길가의 거미줄 모양이든 잠시 멈춰서서 저건 왜 저렇지? 하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다빈치 노트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